자, 복소 적분을 이용을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실적분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웃이라는 수학자를 알리게 된 거는 복소수 함수를 복소수로 확장시킨 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지만은 또 하나는 과거에 안 됐던 적분을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답이 나오게끔. 물론 컴퓨터로 부정적분은 원하는 소수점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적분은. 그죠? 근데 컴퓨터로 한 거는 수학에서 잘 안 믿어주거든. 그래서 아직도 컴퓨터를 통해서 소수점 몇 개짜리 계산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 수학자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실제로 보면 수학자들 중에서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컴맹들이 굉장히 많고, 순수 수학자들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증명한 앤드류 워일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거의 다를, 논문 칠 정도만 알고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는 걸 하나도 모르죠. 평생을, 정리 증명에다 빠졌는데 컴퓨터로 확인하는 거는 그거는 확인이지 수학적인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시가 한 거는 결국은 적분 속에 뭐가 들어가면은, 물론 정적분이라 하더라도 A부터 B까지의 정적, 이것이 모든 게 다 계산돼주면은 좋겠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어. 미분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미분이 돼요. 미분은 뭐든 다 집어넣으면 미분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사인 속에 루트를 집어넣고, 루트 속에 1을 집어넣고, 로그를 집어넣고, 로그 2를 집어넣고, 다시 또 사인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다시 익스포넨셜에 3x 제곱에 다시 루트에 x 플러스 x 3승 플러스 1에 플러스 다시 로그를 집어넣고, x 제곱 플러스 1에 3분의 2승하고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얘를 미분하라 시키면은 미분이 돼요.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래서 미분은 식으로 쓰여 있으면은, 주어진 함수가 식으로 쓰여 있으면, 물론 예를 들어서 좌우방 극한값이 달라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점에서 미분 불능점이 되죠. 그러나 미분 불능점이 모두 다 미분 불능점인 것은 아니고,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형식적으로 다 미분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로서 존재하니까. 미분은 함수 fx가 x의 수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전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인테그랄 속에다가 fx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a하고 b를.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웠는데 미분 되면은 적분 다 되는 거 아니냐. 적분은 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되는 게 희귀한 경우라는 얘기죠. 공식이 있는 경우나 치환이 되는 경우만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또는 부분 적분을 통해서 나타내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다라고 해가지고 루트 속에다가 로그를 집어넣고, 다시 또 루트를 집어넣고,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사인 x를 집어넣고 dx를 해라. 안 된다라는 얘기죠. 조금만 복잡해져도 안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x를 해준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적분은 안 되는 게, 설령 여기에 a, b가 특정한 값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되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 얘기죠. 적분은.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적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적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a, b에 이제 실험하고 맞추다 보면은 a, b라는 친구를 실험하고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 물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적분을 수치 해석에 의존한다는. 지금은 이제 매스매티카가 다 n 인테그레이트로 수치 적분으로 소수점 원하는 자리까지 계산해. 실제 실험의 정교성이 소수점 4자릿수 이상을 이하를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험 자체가,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지무지, 좀 엉망으로 나오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원 데이터가. 그러니까 원 데이터에서 조금 뺄 거 빼고, 다시 또 실험을 재현해가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적분의 경우는 되는 게 희귀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방식들은 라이프니츠 시대 때 거의 다 됐던 얘기들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러면 임의의 부정적분이 되느냐? 부정적분은 안 되는데 요 A하고 B를 특별한 값으로 택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답이 탁 나온다. 그럼 이 적분이 해결됐다는. 이제부터는 이 미해결된 적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데 코시가 복소 변수 함수론을 써서 너무 많이 찾아내서 복소 변수 함수론 갖고 찾아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이 안 붙어요. 그러나 만약에 복소 변수 함수론으로 찾아낼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복소 변수 함수론, 지금 이제 곧 얘기하려고 하는 복소 변수 함수론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적분을 신기한 방법으로 정적분을 찾아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누구 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인테그랄, 역사에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리물리학자나 아니면 응용수학자들이 끊임없이 우연히 뭐 강의 도중에 발견하기도 하고 찾으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바이 프로덕트로 다른 연구를 하다가 찾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임의의 컨투어는 일단 simply connected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closed 컨투어를 생각을 해줬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Z1이라는 폴, Z2라는 폴 쭉 해서 뭐 ZN이라고 하는 이러한 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폴과 제로와 그 다음에 essential singularity의 차이를 갖다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essential singularity는 폴로 처리를 안 해주고 일단 어떤 오더를 갖고 있는 폴, 심플 폴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오더가 2인 폴일 수도 있고 오더가 3인 폴일 수도 있고 그 각각의 오더에 따른 폴에 대해서 그 폴에서의 레지도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이러한 이 경로 속에 이렇게 n개의 폴을 갖고 있는데 이 C를 따라서 어떤 FG라고 하는 홀로모르픽 펑션, 즉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한 그 결과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πi하고 결국 우리말로 쓰면은 각 폴에서의 리지드들의 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2πi하고 summation of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리지드 어디에서 z가 zi에서의 어떤 함수의 fg라는 함수의 결국 리지드의 값들을 전부 다 보태주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전자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2차원 전자기학에서 마치 얘네들이 요런 곳에 점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죠? n개의 점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전기장을 전부 적분시켜 버리면은 포함된 점전화들의 합이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한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 내용은 2차원 복소수를 이용한 전자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내용이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대학원 수준의 전자기학을 공부를 할 때 그런 방법들을 쓰겠죠. 자, 요거는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폴 한 2개짜리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컨투어 속에 C라는 곳에 폴이 이렇게 Z1, Z2 이렇게 폴이 2개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얘는 지금 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투어에서 FG를 적분해 준 것은 당연히 0이 아니죠. 폴이 있으니까. 근데 이 폴을 교묘하게, 지금 Z1이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지금 Z2라는 친구가 있는데 폴을 교묘하게 제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브랜치 카트를 시켜서 이렇게 요 폴을 돌아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가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simply connected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갔다가 요리 돌고, 요리 가고. 그죠? 자, 이 컨투어를 감마라는 컨투어로 합시다. 그럼 이 컨투어에서는 Z1, Z2를 아주 교묘하게 빼버린 그런 케이스가. 그러면 이 감마라는 컨투어 하에서의,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거의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브랜치 컷의 위드스 두께를 거의 0으로 보낼 거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원도 반지름이 거의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FG라는 친구를 감마라는 컨투어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코시 정리에 따라서 얘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감마라는 컨투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냐면은 1이 갔다가 여기 쫙 끊기고 이렇게 간 거. 아니, 하나가 더 있구나. 여기도 끊기는 거. 이렇게 끊긴 거. 그죠? 이렇게 끊긴 컨투어하고 플러스 요리 가는 거. 그 다음 플러스 요리 간 거. 여기 Z1이 포함되어 있죠. 플러스 다시 요리 간 거.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면 다시 요리 간 거. 요거. 그 다음에 요리 간 거. 여기 Z2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요렇게 내려온 거.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기에 있죠. 이것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상황에서 뭘 생각을 해주겠냐면 거의 컷의 잘름의 위드스를 굉장히 0에 가깝게 극한을 시키는. 자, 극한을 시킨다는 얘기는 exactly 0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미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x-1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x 이꼴 1에서의 값은 없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2가 되죠. 그죠? 이것이 극한과 그 값을 대입한 것의 차이가 된다는. 따라서 이 경우에서 우리가 얘를 거의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준다는 얘기. 자,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은 극한을 취해주니까 얘가 달라붙죠? 극한을 취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 경로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C라는 경로가 돼요. 그런데 얘랑은 이제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는데 출발과 끝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얘랑이 서로 선적분에 의해서 성세가 된다는 얘기. 그것은 요 길과 요 길도 두 개가 붙어버리면은 얘랑도 사라져버리게 돼. 자, 극한을 취하니까 여기가 톡 닫혀버리고 여기가 톡 닫혀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다른 거 다 죽고 요놈을 더해서 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커다란 이 C에 대한 이 속에 지금 Z1, Z2가 포함되어 있는 이놈에 대한 이 적분은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에 얘가 되는데 이렇게 닫혀진 경로에서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면은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지금 시계 방향인데 뭘로 바뀌어? 반시계 방향. 근데 뭐만 포함하고 있어? Z1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요? Z2만을 포함하고 있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반지름을 가졌다는 얘기지 exactly 0은 아니라는 얘기죠. 극한이라는 얘기가. 그죠? 따라서 극한을 취했을 때 이러한 변형된 컨투어를 통해서 펄을 다 제거시켜서 0을 만들고 그 다음에 브랜치 컷의 위드스를 폭을 갖다가 0으로 보내는 그리고 얘의 반지름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은 극한적으로 얘는 누구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냐면은 이놈과 이놈의 합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얘기. 자, 그렇다면은 얘는 바로 누구냐면은 결국 2파이 i의 리지드 z 이꼴 z1에서의 fg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누가 돼요? 2파이 i의 리지드 z 이꼴 z2에서의 fg 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포함된 폴에서의 리지드, 포함 안 된 거는 폴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함 안 된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결국 가우스 법칙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전자기하학에서 얘기하는 거. 전자기하학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우스 표면을 이런 식으로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장을 구할 때 포함된 전하량만이 관련되지, 이 가우스 공면에 포함되지 않은 전하량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원 전자기 가우스 법칙을 복소수의 리지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수학을 알아야 되냐면 그린 펑크션을 복소수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린 함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그린 함수를 2차원에서의 그린 함수, 복소수로 표현된 그린 함수를 알아야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그린 함수 같은 경우는 아마 학부 수리물리에서는 아마 공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 바로 그린 함수 방법인데,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찌됐든 이러한 형태를 이용을 하면은,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즉 포함된 칸토에 포함된 폴에서의 리지드를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적분을 복소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이 적분은 안 됐는데 만약에 되는 것만 다 복소수로 된다면은 코시의 업적이 조금 폄하됐을 수도 있을 텐데, 되는 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건 이제 확인 사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감을 갖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건 어떤 치환으로 해도 도저히 안 나오는데 답이 나오더라. 그게 이제 코우시가 복소 변수 함수론을 성공시킨 게예요. 복소 변수 함수론이라는 이 두꺼운 책은 결국 코우시라고 하는 한 수학자의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를 코우시가 거의 다, 이런 일이 수학사에서는 굉장히 드문데 거의 일생을 한 문제를 해서, 물론 이제 논문으로도 많이 냈지만 결국 책을 하나 쓰다시피 하고 하나의 과목을 만들다시피 한 거죠. 사실은 한 6학점짜리에 해당하는 과목을 만들었다, 코우시가.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위대한 수학자 한 10인 안에는 넣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적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칸투어를 잘 잡아서 더 쉽게 빠르게 적분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칸투어 C를 잘 잡아서 그 적분을 갖다가 성공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해봅시다.